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특파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연방 대법원이 올 회기를 마치면서 역시 보수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많이 내렸는데, 이렇게 미국을 우클릭하게 만든 주요 판결은 지금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6월 30일에 회기, 한 해의 회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순간에 이제 중요한 판결을 따라 쏟아냈는데요. 6월 30일에 나온 것은 이제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을 네. 무산시킨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것도 6대 3, 즉 보수 6, 진보 3으로 이제 엇갈린 보수 우의 구도대로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하루 전날은 이제 소수계 우대, 이틀 전날은 이제 소수계 우대 정책을 또 이 45년 만에 폐기한 것이거든요. 네. 소수계 우대 어퍼머티브 액션을 45년 만에 금지시키는 그런 판결을 내렸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우선은 가장 확실하게 우클릭한 것은 이 두 가지인 게, 네. 뭐 작년에는 뭐 잘 아시는 대로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연방 대법원 판결은 이제 여성 낙태권을 보호해준 그런 것이 50년 만에 폐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소수계 우대도 45년 만에 폐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하게 우클릭한 판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를 했다가 이것을 무산시킨 것이기 때문에 역사성 있는 것은 아닌데요. 워낙 그 대상자가 많지 않았습니까? 4천만 명에게 4,300억 달러나 학자융자금 그 빚 가운데 이것을 1인당 $10,000, 또 필그란트, 저소득층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연방 무상 보조인 필그란트를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들은 $20,000까지 이제 일괄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이제 무산된 것이고요. 2천만 명은 아마 이게 전부 전액 탕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상당히 그 실망스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또 뭐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 선물이 날아간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팬데믹 3년 동안 유예되어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매달 그 월 상한, 물론 그 졸업자들이 하나입니다. 졸업 후 한 9개월 있다부터 시작이 되는 이 리페이먼트가 9월에 재개되는데, 이제 9월에 고지서를 내면은 10월부터 듀 데이트가 오게 됩니다. 그런 게 돼서 10월부터 사실은 내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빚을 탕감 받는 대신에 오히려 이제 월 상한이 재개되는 그런 그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소수계 우대 같은 거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한인을 비롯한 그 아시아계 학생들은 조금 이제 엇갈린 그런 그 결과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그 소수계 우대가 꼭 대입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승진 같은 데서도 좀 소수계를 우대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정부 컨트랙트 있지 않습니까? 수주를 한다는데도 소수계나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으로 볼 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이 소수계 우대가 계속 살아있어야지만 더 좋은 것인데, 예. 물론 뭐 이번에 그 판결 난 거는 이제 대입제도 하버드 대학과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이 두 군데에서 소송이 걸린 것에 대한 판정이지만은 다른 것도 당연히 여파를 미치지 않겠습니까? 즉각적인 여파가 아니면은 분명히 또 소송 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수계 우대 6대 3으로 이것을 금지시킨 판결이라든가, 또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소수계는 아무래도 융자금으로 이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많이 있을 테니까 이것도 좀 어찌 보면 이제 선고용 선심 행정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았는데 공화당에서는 그래서 뭐 대부분 다 반대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이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아주
이 $10,000, $20,000가 아니라 왜 그렇게 20,000,000가 나왔냐면 $50,000를 주장했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었던 반면에 물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아마 그럴 권한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그만큼 상당히 엇갈린 과정에서 연방대법원은 6대3, 즉 보수 6명, 이 진보파 3명의 그대로 구도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클릭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항상 미국 사회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그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게 네. 생각을 해보면 올해 대학가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을 듯 싶다. 뭐 이렇게 쉽게 예상이 됩니다. 네. 물론 학자금 융자금 상환은 이제 우선은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만은 바이든 행정부가 부랴부랴 이제 두 가지 또 대안 구호책을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3년 만에 제기되는 것인데 이게 여러 가지로 그 관리회사가 바뀌는 것도 있고 또 테크 업종을 비롯해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기 때문에 네. 요거 다만 몇백 불도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는 이른바 한 3개월 밀리면 델링컨트 하면은 이제 디폴트로 간주가 되는데 요걸 1년 동안은 디폴트로 간주를 안 해줄 것이다. 안 하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해서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해버리면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면은 뭐 좀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인데 또 일부러 또 안 내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달에 이게 180억 달러나 이제 융자금 상환, 월 상환을 돼야 되는데 이게 180억 달러 그러면 다른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경제, 가뜩이나 조금 비틀대는 경제도 스스로 지금 불경기는 변할 것 같다 그러는데 이게 또 다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새 입시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 엄밀히 좀 따져보면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주립대학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시는 대로 캘리포니아 등 9개 주는 이미 어퍼머티브 액션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UCLA하고 UC 버클리 같은 경우 보면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이미 벌써 많이 있습니다. UC 버클리 같은 경우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40%나 되고요. 그 다음에 UCLA는 뭐 34%로 나왔더구만요. 그런 거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하버드 같은 데가 이번에 아시아계 우리 한인 학생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아시아계가 역차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 그걸 보니까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은 뭐 8, 90년대까지 신입생의 흑인 학생들이 한 7%, 많아야 8%였는데요. 최근에 작년에 보니까 15%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입학 정원을 늘리지 않는 한 우리 성적은 더 우수한데도 우리 한인 학생을 비롯한 아시안 또 백인 학생들까지 역차별 당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소송이 걸린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방대법원에서 인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아시아계 학생들의 그 역차별이 좀 줄어들면은 역으로 또 이번 입시부터는 지금 12월 달에 뭐 1월 달, 12월 달에 있을 그런 올해 입시부터는 그 입학문이 좀 명문대일수록 입학문이 좀 아시아계 우리 한인 학생을 비롯해서 아시아계 학생들의 입학문은 좀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각 대학들이 이걸 어떻게 어퍼머티브 액션 없이도 어떻게 보면 캠퍼스의 다양화는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학 입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졸자들 나아가서는 고용 이 빈부차를 해소하는데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유지할 것인지 상당히 대학들이 그 골머리를 앓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글쎄 뭐 이번 대법원 판결들 특히 내년 선거에 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상은? 네, 지금 공화당이 좀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공화당이 지금 보수 확실한 우위 6대3을 트럼프 시절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우클릭은 확실히 하는데 너무 우클릭이라면은 지금 여성 낙태권 보호가 내년에도 분명히 또 선거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성표를 끌어들이는데 공화당이 상당히 애를 먹을 것이고요. 또 이번에 소수계 흑인표는 뭐 워낙 압도적으로 민주당으로 갔겠지만은 히스패닉 표가 문제입니다. 히스패닉 표가 만약에 공화당에서 돌았을 때는 공화당이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고요. 또 지금 소개는 안 드렸습니다만 선거구를 공화당이 유리하게 노스캐롤라이나, 엘리바마, 또 이제 루지애나 여기에서 마음껏 공화당이 주의회를 통해서 게리맨더링이라고 그러죠. 마음대로 재획정했다가 지금 이 연방 대법원에서 패소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무리하게 공화당이 유리하게 마음대로 선거구를 획정했던 재획정하려 했던 시도도 다 무산이 됐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분명히 내년 선거에서 연방 대법원이 무턱대고 해서 우클릭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표에서는 정치 선거에서는 공화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네. 그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